자, 어제 PD수첩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그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을 전부 다를 분석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2021년의 PD수첩, 국방TV에서 위기감을 느낄 듯, 예, 반공의 전사 PD수첩으로 거듭난 계기였습니다. 예. 참 저렇게 악마적 편집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천안함이 폭침이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싶은 세력들이 절박한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절박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PD수첩, 사실, 이 PD수첩 제가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수년 만에 처음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저께.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생산하는 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을 생산하다 보면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가운데서 딱 걸립니다. 그러면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네, 그리고 처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이 거짓을 양산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게 돼요. 더 큰 거짓말이 아니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난처한 입장에 빠진 군 장성들이 난처한 지경에 빠집니다,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등등의 군 장성들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 장성들은 조작을 계획하고 조작을 지시한 수뇌부죠. 조작을 지시한, 이렇게 이 방법으로 가자, 북한의 폭침으로 가자 라고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던져준 장본인들인데, 지금 와서 오히려 그 당시에 군 장성들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형태로 펼쳐놔버리니 군 장성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PD수첩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 군 장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격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방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밀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천안함 전 함장이 비밀 문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하겠다는 것이 예고편에 나왔길래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 기무사령부에서 보고한 정보에 있는 서류가 지금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군은 기무사령부든 보안부대든 언제나 동향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던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대청도에서 서로 교전이 또 있었잖아요. 포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매일 나와도 어떻든 군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계속 보고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의 서류를 가져와서 이거를 파기시키기 전에 가져왔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북한의 소행이 예측되었던 것을 증빙한다. 이 수법은요, 이겁니다. 황망함 속에서 이제 진실이 확 튀어나오는데, 예.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면 한계가 도달했을 때, 즉 천안함은 폭침이야, 폭침이라고 계속 하는 데에 한계에 도달하면 폭침을 건너뛴 다음 단계를 이야기함으로써 폭침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저거 조선이 참 잘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인간어래. 인간이 어뢰를 타고 와서 하는 전까지 하니 어뢰는 기본이고 인간이 올라탄 것까지 얘기하는 그런 수법. 한 단계를 더 뒤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다고라고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수법.
이런 방식들은 기정사실화하고 건너가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수법을 쓴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 올해 피격 보고가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라고 유승민 어머니 그 당시 물으니 몰랐다는 거죠. 해군 참모총장이 올해 피격 보고가 있는 걸 모르는데 지금 현재 어제 PD수첩에 주요한 것은 첫 사고가 있을 때부터 함장은 계속 어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뢰를 주장했고 어뢰 공격이 있었다는 걸 옆에서 들었고 옆에서 봤고 이렇게 지금 현재 PD수첩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은 전부 어뢰 공격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 PD수첩은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또 그걸 또 크로스체크 했네요.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이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너무 나간 거죠. PD수첩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한 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새날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전화 인터뷰 한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한번 어저께 PD수첩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실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당시 KBS 전 긴급타전은 좌초라고 긴급타전을 하고 이 해군 함대사로부터 천안함 좌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지금 해경으로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해경으로 통보간 것을 해경의 문서로 남아있는 772 천안함 좌초 발생 보고. 예,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절차가 거짓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좌초는 군사고 바다에서의 해난 사고를 통칭해서 좌초라고 불렀다는 거짓말 어저께 PD수첩에서 나오더구만요. 예. 그럼 해경이 달려가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사고가 나서 119가 달아갔는데 불이 난 건지 교통사고 난 건지도 모르고 119가 달려갑니까? 해경이 달려가는데 공문서에 772 좌초 발생 보고라고 해경 공문서에 못이 박혀있는데 무슨 거짓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MBC PD수첩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은 2010년 당시 MBC는 최초 상황 일지를 입수한 특종을 날렸습니다. 특종. 선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PD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군에 있는 장교가 극비문서일 수도 있는 최초 상황 관련 일지를 본인이 빼서 MBC에 제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 사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21시 22분에 배가 폭발했다며. 21시 22분에 어뢰에 맞았다며. 그런데 왜 21시 15분에 최초 발생했는 최초 상황 일지가 공개가 되어서 처음에는 저거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국방부에서. 21시 15분에 최초 상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 9시 15분에 상황 발생, MBC, 저기 적혀 있잖아요. MBC HD. MBC 아나운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왜 저거를 지금 PD수첩은 무시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예. 저 최초 상황 일지를 누가 제공했으며, 왜 제공했는지, 그거 지금 11년이 지났으니 지금 밝혀서 박수 쳐줘야 됩니다. 감사원 세대 재활용 논란. 감사원 세대가 날아간 거를 쭉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무슨 33노트? 네? 59노트? 시속 110km? 이걸 가지고 어떻게 PD수첩에서는 다시 또 써먹대요. 그것이 세대가 아닌데 이함대사령부의 이원보 대령이 그거 세대 아니야? 해가지고 세대로 몰아갔다는 식으로 방송 PD 하던데 잠수함이 시속 60km 나옵니까? 어느 나라 잠수함이 그렇게 나와요? 110km 나오냐고요. 이걸 갖다가 감사원이 그때 세대를 재활용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욕을 되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PD수첩에서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넘어가지요. 예. 해군작전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좌초로 보고받았다고.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의 심승섭 작전처장이 당시 대령이었는데 최초로 좌초로 보고받았다. 그리고 상부에도 똑같이 좌초로 보고했다.
16시간 22분 동안 천안함 함수가 충돌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매 시간 우리가 통보해 주었다.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법정에서. 이분 법정에 나올 때는 원스타였습니다. 준장, 해군 준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군 참모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심승섭 해군 참모 총장. 그 부부가 같이 나란히 칼 받는 사진, 그죠? 뭐 이런 걸 다 무시합니까? 우리 PD수첩 왜 이런 거를? 자, 진실의 아이콘 어저께 이원보 대령이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원보, 박연수, 이용기 이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어저께 PD수첩 1시간 내내 떠들었던 거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박연수 대위는 배를 몰았던 장교입니다. 항해당직 장교입니다. 함장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당할 내내 자기 방에 있다가 두 번째 사고 당하고 옆으로 90도 누웠을 때 허순행 통신장이 내려준 소방호수 붙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고 두 번을 겪는 동안에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브릿지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올라와서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처럼 나와서 마치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연수 대위가 항해당직 사관이 사고 난 다음 날 저렇게 저 사진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가족분들 앞에서 가족분들 브리핑합니다. 천안함 자초했다고 브리핑합니다. 천안함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고 이원보 대령 지금 눈은 가려놨습니다만은 그죠? 대령 말똥 3개 보이죠? 이원보 대령이 가족들 앞에서 천안함 자초했다고 브리핑합니다. 왜 이거는 PD수첩 빼먹죠? 그랬더니 제일 위에 있는 사진 유가족인 이용기 씨가 작전 상황도를 뺏어가지고 항해당직 사관한테 묻습니다. 어디서 자초했단 말이냐. 찍어봐라. 그랬더니 박연수 대위가 손으로 찍어줍니다. 여기서 자초했다고. 이 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쪽에. 여기서 자초했다고 찍어주니 이건 이용기 씨 손가락입니다. 여기서 자초했단 말이냐. 자신이 펜을 꺼내서 최초 자초라고 별표를 치고 위에다가 조석표를 직원한테 물어서 조석표를 거기다 기록까지 합니다. 이용기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첫 브리핑할 때 좌초라고 브리핑했다는 내용은 그 다음에 KBS 추적 60분에 보도에서 박형준 유가족 대표 당시 박형준 유가족 대표가 좌초라고 브리핑했다라는 것을 입증까지 했습니다. 제가 무슨 좌초론자입니까? 자기들이 브리핑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보고하고 그러면 박연수 대위가 사고 다음날 이원보 대령한테 자초했다고 보고해서 가족들한테 브리핑할 때까지 함장은 뭐 했냐고요. 그러면 박연수 대위가 함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체로 몰아갔네? 그러면 군법에 회부돼야죠. 어저께 최 함장의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을 전부 공경에 처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거 만약에 문제 삼으면 전 줄줄이 전부 다 군형법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원일 함장이 문서 공개했다는 내용이 지금 바로 방송에 지금 올라오는데 공격 징후 사전 포착 공판 보고 군 천안함 폭침 징후 알고도 조치 안 했다. 이거 큰일 났. 이거요. 정말 아무리 궁하고 지금 폭침을 넘어서서 폭침 다음 단계를 거론하면서 이거를 못 받고 싶다는 심리는 그 절박감이나 위기의식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 상사들 그 당시에 군 장성들 전부 그냥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군 장성들이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그러면서 사고 낸 당사자를 면피시켜 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사고를 당한 군 장성들의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자, 그러면 2021년 6월 15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문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군 수뇌부들은 전부 여기 걸립니다. 군형법 제14조 명령, 통보, 보고 내용 전달, 거짓 명령 한 사람 14조에 의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5조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그 당시에 모든 군 수뇌부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거는 2010년 당시에 그냥 사고를 당했다 하고 몰아와서 저도 지난 10년 동안 군형법을 내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저께 나타난 공문서를 근거로 해서 고발하면 전부 다 이거 걸리네요. 군형법제 35조에 71조 한번 보실래요? 71조 여기는 모두 또 줄줄이 걸리죠. 함선을 충돌 자초시키는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1항,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함선을 멸실한 것은 5년이고요. 최소를 잡아줘도 46명이 희생당했잖아요. 천안함에서. 함선을 손괴해서 충돌, 좌초, 위험한 곳을 항행하거나 손괴해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 다 걸려요.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최함장 본인도 여기 걸린다고요. 오우, 그걸 22조는 또 어떻습니까? 함선을 적에게 방임한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 무섭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거를 PD수첩에 나와서. 예?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볼까요? 박영선 의원이 KNTD에서 유턴 포인트를 이렇게 찍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여기서 유턴했다라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법정에 나온 최원일 함장과 법정에 나온 박연수 대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도 제가 한 번도 내가 여태까지 공개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 함정에 푹 빠졌습니다. 어떻게 빠졌냐면요. 이 보십시오. 여기서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유턴한 것을 누가 밝혀냈냐면 박영선 의원이 KNTDS를 본 유일한 의원 박영선 의원이 국방부는 여성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지리학 전공이네, 앵카 출신이네, 기자 출신이네, 기자 정신 발휘해서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턴한 거를 팩트로 공개를 하고 국방부가 시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9시 5분부터 유턴을 시작해서 9시 9분에 유턴이 끝났다는 게 확정이 됐죠. 지점까지 확정이 됐죠.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유턴했는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걸 근거로 법정에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6월 12일 최원일 함장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2012년 6월 12일 최원일 함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자, 별표 지점에 있는 쪽으로 배가 갔을 거로 유턴한 후에 여기서 유턴한 후에 올라가면 별표 최초 좌초라고 별표되어 있는 지점으로 지나간 것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리 가서 거기서 최초 좌초를 했거든요. 그 뭐라고 답변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최초 좌초 별표 지점을 지난 건 아닌가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별표 지점을 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지점에 암초는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암초 없습니다. 거기는 SH라서 샌드, 모래와 SH, 쉘만 있습니다. 모래와 쉘이 있는데 좌초가 암초 부딪혀야 좌초입니까? 뻘밭에 얹혀도 좌초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 그 지점 암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을 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목은 기어가거든요. 자기가 그 배가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함장은 브릿지에 있지 않았어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지가 자신들이 끊어놓은 항행선을 둬서 그리 왔다 갔다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지점을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박연수 대위는 한 달 뒤 2012년 7월 9일 날 박연수 대위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그래서 또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쪽을 기동을 했죠. 예, 6, 7라도 기동했습니다. 백령도 서안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최원희 남장은 A 지점과 B 지점에서 유턴 선회를 해서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위 지점이 변침한 것이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도 있는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박연수 대위한테. 그랬더니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신이 브리핑한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초했다는 거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면서까지 자기가 해서 별표 마킹이 된 위치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되 중요한 것은 별표 지점을 지날 수 있지만이라고 대답한 사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파란 색깔은 내려오는 길이고 빨간 색깔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걸 계속 그날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올라가다가 최초 좌초 지점에서 좌초를 하고 21시 15분에 밑으로 표류하면서 흘러내려오다가 21시 22분에 충돌을 해서 침몰한 것이 신상철 조사위원이 분석하고 결론 내린 주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주장이 맞다면 폭발을 한 것이라면 최초 지점을 갔다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온 동안의 황적이 사라져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턴을 하자마자 바로 폭발 지점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첫째는 침노 각도가 달라지죠. 327도가 아닌 280도를 가야 폭발 지점으로 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술의 전당 갔다가 역삼역으로 갔느냐, 서초동에서 예술의 전당 갔다가 역삼역으로 갔느냐, 다이렉트로 역삼역으로 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간과 거리의 문제, 즉 중등학교, 중학교 물리 문제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문제입니다. 저의 주장이 맞다면 최초 자저초 지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1차 사고를 겪고 이게 뭐야? 막 전진 후진을 반복해서 쓰다가 뒤로 빠져나오니 밑이 찢어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서 표류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한 충돌을 한 이 정황이 아닌 다이렉트로 폭발을 했다면 각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근데 조사보고서에도 상행 침노가 327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폭발이 맞다면 280도가 돼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시간과 거리입니다. 여기서 유턴을 끝나자마자 폭발 지점까지 가려면 최 5분도 안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어뢰 맞을 때까지 가서 기다려야 돼요. 자, 내가 이 지점에 왔으니 어뢰야 빨리 와서 내 밑에서 터져다오 하고 기다리거나 아주 천천히 갔거나 그래야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됩니다. 저 배의 스피드, 그 당시에 6나트에서 9나트로 증속했다는 박영선 의원의 지적까지 포함해서 좌초 지점까지 갔다가 충돌 지점으로 가는 알리바이는 정확하게 저의 주장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이 맞다면 변침하자마자 21시 9분에 변침하자마자 21시 22분에 폭발 지점까지 가려면 갑자기 엄청나게 속도를 줄이거나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뢰가 올 때까지. 이게 뭡니까? 알리바이입니다. 이 문제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제가 이걸 마지막 꼭지로 잡아서 중요하게 재판장님한테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최원희 남장과 박연수 대위는 거기를 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별표 지점을 지나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최원희 남장 별표 지점을 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박연수 대위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왜? 폭발했으면 최초 자체 지점에 갈 일이 없지요. 법정에서 거기 간 적 없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배가 폭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2012년 6월 11일 최원희 남장 법정 증언, 2012년 7월 9일 박연수 대위 법정 증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곳으로 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 갈 수 있지만 몸은 기어가는 거죠. 갔으니까. 거기 갔기 때문에. 최원일 함장은 거기 가서 자초행거를 처음에 다 보고받았으니까. 박연수 대위가 함장한테 보고했으니까 함장이 이함대 사령부에 이원보 대령한테 보고했겠죠. 자초라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브리핑을 했지. 왜 PD수첩은 최초로 천안함 승조원이 가족들 모두를 모아놓고 최초 브리핑 내용이 자초라는 내용을 왜 빠뜨리죠? 악마적인 편집입니다. 악마의 편집. 그래서 어저께 PD수첩의 내용을 뭐 제가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만은 국방부의 고민은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턴 끝나자마자 폭발 지점으로 가려 그러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가거나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다가 그죠? 반파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반응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뢰 인양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가스터빈실이 있는데 쌍끌이로 어뢰를 건진 게 가능해? 라는 말을 주구장창 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저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최 함장이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자신이 그 당시에 모셨던 해군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끌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를 곤경에 밀어넣는 행위를 지금 하는 것은 글쎄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미래를 향한 또 지금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비전을 가져야지요.